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은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뛰며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그 혈액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혈액량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지럼증, 만성피로, 두통, 창백한 피부, 그리고 운동할 때 숨이 쉽게 차는 증상까지. 바로 이것이 혈액량 부족이 우리 몸에 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혈액량을 건강하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 혈액량의 의미. 먼저 혈액량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겠죠. 혈액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혈장입니다. 물과 단백질, 전해질이 들어있는 액체 성분으로 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른 하나는 혈구 세포입니다.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죠. 결국 혈액량을 늘린다는 말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장과 혈구 두 가지 모두의 균형을 맞추고 그 양을 건강하게 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혈액량 증가입니다. 2. 혈액량이 줄어드는 원인. 혈액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장량이 감소하는 경우, 또 하나는 혈구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탈수, 격한 운동,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혈장을 줄입니다. 반대로 빈혈, 출혈, 만성질환은 적혈구와 혈구의 수를 감소시키죠. 이렇듯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3. 혈액량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 수분 보충. 여러분, 혈액량의 절반 이상은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겁니다. 운동 전후, 식사 전후, 아침 기상 직후. 이 세 가지 때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한 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장시간 운동을 했다면 수분과 함께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온 음료, 코코넛 워터 혹은 소금을 살짝 탄 물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커피와 술은 혈액량을 줄이는 주범입니다. 이뇨 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혈액량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 영양소 보충. 혈액의 양을 늘린다는 것은 곧 혈액의 질을 높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4.1 철분. 먼저 철분입니다. 철분은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듭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가장 흔한 빈혈, 철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간, 소고기, 조개류, 생선, 그리고 시금치와 콩 같은 식품이 철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예죠.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을 때 오렌지나 토마토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2 엽산과 비타민 B12. 다음은 엽산과 비타민 B12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엽산은 녹색 잎채소, 콩류, 아보카도에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달걀, 우유, 치즈, 생선, 육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식을 오래 해온 분이라면 반드시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입니다. 혈장 속 단백질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영양과 호르몬을 운반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콩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5. 생활습관과 운동. 여러분, 혈액은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환하고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과 운동은 혈액량 증가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골수를 자극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합니다.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빠른 걷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근력 운동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그만큼 혈액이 분포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한층 더 원활해지죠. 여기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혈액 생성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는 조혈 기능을 억제해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6. 의학적 도움.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빈혈, 만성 질환 혹은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철분제, 엽산제, 비타민 B12 주사, 심한 탈수에는 수액요법,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에는 수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부전 환자처럼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EPO 주사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7. 혈액량 증가가 주는 효과. 그렇다면 혈액량이 충분히 늘어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두뇌 기능이 강화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지죠.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피부 혈색이 좋아지면서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계의 부담이 줄어들어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 결론. 여러분, 혈액량을 늘리는 길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꾸준히 지킨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혈액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 매일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듯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물 한 잔, 채소 한 접시, 운동 30분으로 혈액을 살찌우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